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차희입니다. 오늘은 감각기억법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생리적 진실, 두 번째 육체적 특정 감각의 창조와 극복, 셋째 신체적 적응, 넷째 감각에 대한 발견과 자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중점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리적 진실 65페이지 22번째 줄부터 모든 육체는 타고난 진실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 진실을 위배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생리적 진실에 대해서 배워둬야 한다. 가끔 부정확한 육체적 적응 하나 때문에 무대 존재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지기도 한다. 어떤 친구들은 본인이 계속 팔을 흔들고 있는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물을 표현할 때 그 팔 흔드는 것 때문에 부정확한 인물을 표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본의 아니게 입에 힘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슴에 뜨거운 어떤 그런 감정에 힘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거에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깨가 올라간다든지 입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습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역할에 당연히 위배되는 행동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연기하면서 나 그랬어 라는 공감을 많이 할 텐데요. 연기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찔끔찔끔 앞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전혀 인물하고 상관없이 조금씩 한 발씩 나오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 인물에 대해서 완전하게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머리로는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할 것 같으니까 마음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자꾸 나와서 뭔가를 전달하려는 자기도 모르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육체적 특정 감각의 창조와 극복 읽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 11번째 줄. 등장인물의 무대 생활을 위해 육체적 감각들을 창조하는 데는 정서적 감각들을 재생산할 때와 똑같은 함정들이 무수히 따른다. 내가 특정한 감각들을 극복하기 위한 적응을 강조하는 것은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지 그것을 상상하고 기억하려고 애쓰면서 기다릴 때보다는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해 이겨내려고 할 때 가장 완전하고 충만하게 발생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캐릭터를 딱 맡았을 때 이 캐릭터는 뭔가 특징적인 육체적인 움직임이 있다, 뭐 제스처가 있다, 뭐 눈빛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출한테 주문을 받거나 아니면 뭐 지시문에 나와 있거나 등장인물에 아예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걸 가끔 봅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인물에 대한 육체적인 감각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가 그거 경험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창조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려고 애쓰다 보면 그 또한 극복하는 데에 힘이 실린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기억을 끄집어내는 그런 기다리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이 인물에 맞는 그런 움직임, 육체적 감각을 특정적인 것들을 오히려 더 만들어내서
그걸 극복하는 게 더 낫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이 갖고 있는 감각적인 거를 내가 뭐 상상력이라든지 기억 속에서 꺼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 순간에 상대방의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그 내 느낌을 한번 과감하게 감각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캐리비안 해적에서 조니 뎁이 맡았던 잭 스패로라는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해적하면 우리가 기억 속에 있는 그 구태의연한 표현, 감각적으로 표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특징적인, 그렇게 우리가 규정지어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니 뎁은 그걸 대본을 받자마자 어디에 두면 자기만의 특징적인 그런 감각으로 그 인물을 창조해낸 겁니다. 세 번째, 신체적 적응. 페이지 72의 17째 줄부터 이 기술, 즉 특정 부위의 감각을 환기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신체적 적응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이 연기하도록 부름받는 어떤 조건에도 적용된다. 일생 동안 감각들을 축적해 놓았으니 이제 극작가가 요구하는 일체의 조건 또는 조건들의 결합을 창조하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이 새로운 기술만 획득하면 충분할 것이다. 자, 여러분, 자, 이건 우리가 살면서 참 감각적으로 많이 살아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자꾸 뜨거운 다리미 옆에 갔을 때 다리미를 여기 살짝만 대줘도 다시는 다리미 옆에 오지 않습니다. 왜? 뜨겁다라는 그 아주 촉각을 느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이제 이건 뜨거운 거니까 가면 안 돼 라고 어린아이들도 그거 느끼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곳곳에 다 축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축적이 되어 있는데 무대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전혀 꺼내놓지 않고 대사에만 다 집중을 하죠. 그래서 말하는 거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연기가 완전히 완성도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각적인 행동이나 제스처나 뭐 입술이나 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거를 한두 가지만 이용해도 해결될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걸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것들 다 깨우십시오. 그래서 그 깨우고 다 끄집어내서 연기에 도움될 수 있게 하면 연기 더 잘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감각에 대한 발견과 자각. 페이지 73의 17째 줄부터 감각에 대한 발견과 그것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깨우침은 여러분의 행동들을 장면 안에서 진실되게 감각적 정확성과 믿음을 가지고 조건 짓기 위해 있는 것이지 무대 위에서 그저 진짜로 추워한다거나 두통을 앓는 것이 최종 목표일 수는 없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감각을 지배해야지 감각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 행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감각을 사용하되 그것들이 여러분을 정복해서 자제력을 상실케 놔두어서는 안 된다. 배우가 정확하게 기능하려면 이상적으로 말해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침착한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정서적 감각적 생활을 예술적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고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극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인물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경험을 한다, 해보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한다고 해서 내가 살인자 역을 맡았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정말로 살인을 하는 그 맛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고양이가 됐든 뭐래도 그걸 정말 살인을 해보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자제력을 가지고 살인을 하는 그 느낌을 충분히 받는 거에 어떤 목표를 둬야지, 그거를 정말로 살인을 하면서까지 내 살인을 하는 경험을 해서 역할을 잘하겠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제력을 잃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랬을 때 어떤 감각적인 느낌이 들까라고 해서 그런 감각적인 걸 총동원해서 상상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걸 직접 해보면서 그 감각을 느끼겠다고 자제력을 잃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감각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그리고 뭔가 자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배우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배우가 두 달에서 한 석 달 정도 연습 기간이 있는데, 그 인물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가가면서 공연할 때까지 그 인물에 대해서 흠뻑 빠지는 게 메소드 연기인 거지, 마치 이 인물이 어떤 특정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인물이 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게 메소드라고 잘못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참고로 할 뿐인 거지, 그 인물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한 일부분인 거지,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경험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그거를 뭐 이렇게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감각을 도움을 받아서 이 인물이 이런 행동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했을까라고 그 인물에 대해서 하루를 이틀을 계속 빠짐없이 그 인물한테 고민하고 다가가는 게 오히려 연기적 메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주 교실 안에 다 갇힌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연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그런 초감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게 아무래도 적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감각 발견이 조금 더딜 수도 있습니다. 무딜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자연과 함께 여행을 떠나본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주위를 들여다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감각들을 많이 좀 느끼고 깨닫는 게 예술가로서의 조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